남겨놓은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큰 물길하고 같이 갔던 길들이 남북방향 같은 데로 오고 거기서 다시 쳐가지고 이렇게 골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꺾어지고 휘어지고 토막이 난 골목길의 형상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끝에 가서 말단 부분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단 말단 부분이 커지는 얘기부터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운동 뭐 몇 번 다시 꺼지던가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요 끝에 가서 큰 필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뭐 소수자 대문을 두고 여기 뭐 마당새가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길가가 아니라 안쪽이 큰 집들이 몰려 있었다고 하는 큰 필지들, 큰 조직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이 골목이 가지고 있는 형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 지금은 없어진 부분인데 집이 하나가 생기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꼭지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골목이라고 하는 건 결국 토막토막 성장해가면서 붙어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휘어졌다 구부러졌다 이거 자체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 삶의 어떤 삶 자체가 역사가 만들어내는 형상인 거예요. 쭉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가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경기대에 있는데 3학년, 요즘은 4학년 수업인데 초반에 시작할 때 그 도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같이 느끼기 위해서 게임 같은 걸 1시간 동안 합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다가 이런 텐트지, 백지를 한 장 붙여놓고 한 사람씩 나오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네가 살 집을 하나 표시해봐. 그 기본적인 원칙은 길을 최소한으로 하고 약속 딱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모양의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사동에서 봤던 이사동은 가운데에서부터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면적인 단위를 보고 바깥에서부터 세 군데에서 일단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가 그죠? 말단은 막힌 골목으로 끝나고 거기까지 가는 사이에 꺾어지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본질은 이렇게 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더해져서 성장해 가는 거고 또는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네거리가 없죠. 다 세거리들입니다. 물론 뭐 건축가 학생들이 한 거라 뭐 동그라미가 나오고 세모가 나오고 하는데 네거리는 안 나옵니다. 뭐 이거 그 경우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그게 우린 도시에서도 그게 대부분이 그런데 세거리가 양쪽으로 붙어서 약간 어른다는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네거리 자체는 사실은 양쪽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유치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거리와 토막난 길과 끝에 막힌 골목으로 끝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진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누군가가 다 정해서 한 거가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그거는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한 10년, 15년 좀 된 것 같은데 물론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라남도 고흥인데요.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서 조금 보니까 그 안에 길이 있고 문이 나오고 이런 형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집은 나눠졌을 때 새 집을 여럿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획을 해야 되고 방을 써야 되고 문을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지적도상에 나오지는 아마 않을 거긴 하지만 사도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눠지고 더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건 항상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구획정비 같은 것을 해놓고도 한 15년, 20년이 지나고 보면 아픈 골목 같은 것들이 생기는 세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맹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때로는 맞고 때로는 트이고 때로는 더 뻗어나가고 뭐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이거는 1908년도에 한성부 지적도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지도인데요. 이게 아마 그 필지 단위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거는 500분의 스케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제가 칼라 색은 제가 칠한 건데요. 이 세 개 부분이 뭐냐면 동해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가동, 이게 남정현, 전숙동 해가지고 송목동 있는데 그 구획을 보시면 송목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골목단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집들 다. 그 다음에 도가동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아마 이 집은 이쪽에서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요 들어왔을 때 여기에 걸리는 것들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루프로 걸리는 집들은 이 안에서는 파란 보라색 보이는 것처럼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어떤 물리적인 단위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단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뭐 행정구역의 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개와 동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부교육 이후에 동이 정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반영한 그림입니다. 뭐 조금 전에 보신 데 그 곳이 여기가 사직단이고 사직단 정문 앞으로 이렇게 정부 종합청사 뒤로 옆으로 빠지는 길이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그 부천교 시장 그리고 여기가 필운동 유상부화동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요 부분 지금 길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흔히 서촌이라고 하는 데가 이쪽 대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연속된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격적으로 커지는 것은 60년대 후반에 그 사직 터널을 뚫는 것과 그 다음에 70년대에 확폭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산대로라고 해서 여기서 쭉 연결해 나가는 길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큰 거로 확장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조종구 선생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그린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측면은 그 모습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골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큼 모습으로 올라갈 건가. 조금 전에 1908년도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어두운데 이게 청진동입니다. 청진동의 그 피막길 부분인데요. 그 재래는 본점 바로 옆 부분에 상당히 넓은 5m 20 정도 나온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르메이엘을 하고 맨 처음 청진동에 여기를 다 무시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알게 된 것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박석을 쭉 깔아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초기층인데 조선 초기층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골목들이 고스란히 거의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골목, 종로변의 골목, 서천의 골목, 그 다음에 청계천변의 골목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아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이 정도의 골목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조선 초까지도 이 부분에 국한될지는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던 길이 그 밑에 처음 서울에 만들었을 14세기, 15세기까지도 연결이 됐던 거고 그런 어떤 골목의 구조, 그 다음에 필지의 구조를 가지고서 그 위에 올라갔던 이 특징적인 도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지금 서울의 4m 한 50m에 있는
조선 초기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와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길을 그리는 그 지도를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 일이 도성대지도라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림 도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비교도 굉장히 상세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지도에다가 그 길들을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가 네, 지금보다는 그 골목길의 끝부분들이 조금 단순합니다. 이거는 뭐 밀도 문제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데는 필지가 큰 데고 골목길들이 많은 데는 필지가 작은 데인 거죠. 밀도가 높은 데는 뜻이겠죠. 그거를 지금 여러 단계를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겹쳐서 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나 더 파트가 나옵니다만, 그림이 나옵니다만, 18세기, 20세기 초 지금 현재가 세 레이어를 갖다가 겹쳐 있는 것.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큰 길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성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세종로하고 도남로, 배로의 문제이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고,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지형의 문제하고 골목길의 문제는 서울의 아주 그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체성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세종로, 그러니까 육조거리 같은 것의 부분은 그것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그 큰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그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비슷한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건 북경인데, 북경의 1952년도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한 공간이고, 이거는 이제 고대 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이고, 우리가 북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뭐 호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호동 부분이 있는 데가 원나라의 대도 부분입니다. 원나라의 대도 부분에서가 이렇게 하고, 명청에 가서 확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길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못 보고 있지, 사실은 북경도 이 고대적인 성격의 부분하고 그러니까 중세의 그 동질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중세를 가면서 사실은 고대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엄격한 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포기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거가 이 궁합회의 그 굉장히 형식적인 공간. 이게 아까 한빈호 교수님이 보여줬던 거중경성 전도의 그 앞에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살아남기게 한 거고, 사실 이제 그 보시면 남경하고 그 대경하고가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북경이 명나라의 도읍으로 들어가는 거가 세종 2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말하자면 세종로고 도남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거는 장안성인데요. 이게 이제 황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T자형 공간이라는 게 결국 이거고, 이곳에 뭐 친척이 우리 앞에 있는 세종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지도의 그 조금 큰 버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딱 떼가지고 다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 같고, 최근에 그 역사박물관에서 그 서울 북경 동경을 가지고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본이고 조성대지도, 이게 제가 만들어서 걸었죠. 2m 정도로 확대해서 걸었죠.